자, 10.9 섹션의 QAM 디모듈레이션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시그널 SMOT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IM이라고 써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페이스 컴포넌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Q sub M 친구를 quadrature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우리가 phi1t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루트 ts분의 2 sin 2pi fct 이것을 이제 phi2t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수식이 그러니까 im 곱하기 phi1t 그다음에 플러스 qm 곱하기 phi2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m은 지금 뭐 사실은 0부터 n-1까지 그러니까 캐피탈 n-1까지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16QAM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0, 1, 2 쭉 해가지고 15까지로 생각을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이 m 값을 우리가 2의 2m승 이렇게 두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인페이스의 몇 비트, 그 다음에 그 쿼드러처의 몇 비트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I 쪽이 있고 Q 쪽이 있는데 I 쪽에서 2의 K승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Q 쪽도 똑같이 정보를 실어내면은 그것도 2의 K승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곳에 이제 두 개니까 2의 M승 곱하기 2의 M승 하면은 2의 2M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그 memory signaling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memory QAM이라고 할 때 우리가 memory QAM이라고 할 때 M으로 쓰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4는 이제 QPSK랑 똑같은 거죠. 16, 그다음에 64, 256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와이파이나 뭐 LTE, 그다음에 5G의 기본 모듈레이션은 다 QA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LTE에서는 아마 64 하다가 이제 LTE 뭐 어드밴스드 프로가 있고 해가지고 256 QAM으로 뭐 바꿨다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광고도 때리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점 많이 찍을수록 더 빨리 가니까요.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비트레이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분에 몇 비트를 보내는 거냐라는 거니까 TS라는 시간 동안에 원 심볼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TS분의 1이 이제 심볼 레이트이 되는 거죠. 심볼 per second이 되는데 제가 비트레이트라고 썼으니까 로그 베이스 2에 mbps가 되겠죠. 그죠? bits per second이 됩니다. 그래서 m을 키우면 우리가 데이터 레이트이 이제 빨라지는 거죠. 데이터 레이트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뭐 시그널 스페이스는 뭐 볼 것도 없죠. 시그널 스페이스는 그 2D니까 당연히 뭐 C1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뭐 C2 사인 2파이 FCT 이것을 다 모아놓은 거 그것이 이제 시그널 스페이스가 되겠고요. 그거는 memory PSK하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뭐 지겨우니까 적지 맙시다. 맨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기본 스트럭처는 우리가 memory PSK를 썼을 때나 memory QAM을 썼을 때나 이제 그 리시버의 앞부분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코릴레이터 2개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터 2개 달아줘서 여기서 R1이라는 녀석을 뽑고, 그러니까 인페이스 컴포넌트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인파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R2 그래서 이제 쿼드러처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R1, R2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는 거는 항상 뭐였어요?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죠. 그래서 ML 디텍션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어차피 뭐가 돼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디텍션이 되니까 이제 그거는 가까운 쪽으로 디텍션하면 된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16QAM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16개 점을 찍어 놔가지고 이 16개의 점 중에 가장 가까운 점으로 매핑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를 이제 뭐 어떤 인덱스 m hat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뭘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QAM 모듈레이션을 사용했을 때 receiver structure죠. 리시버를 이렇게 구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게 적분기를 보면 이거 뭐 오펜프로 뭐 RCLO로 뭐 적분기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실제로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지금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뭐 맨날 쓰실 때 뭐 그러니까 와이파이 아니면은 LTE든 아니면 5G로 서비스를 받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디모듈레이터 당연히 모듈레이터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안에. 근데 그 뭐 스냅드래곤 뭐 이런 칩 같은 거에서 이거를 이렇게 RCLO로 만들어 가지고 OPM프로 적분하고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클락이 있고, 그걸 그냥 샘플을 엄청나게 해서, 그래서 뭐 이거 TS 동안 뭐 한 적당히 뭐 사실은 그 적당히 어느 정도로 오버 샘플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 20개 정도 찍어가지고 그냥 썸 하면은 대충 정적분을 그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symbol error rate, 그걸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symbol error probability를 한번 보면은 지금 좀 다른 녀석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편의상 합시다. 빨간색으로 하고 이 친구는 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 친구는 제가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록색 녀석이 좀 많죠, 그렇죠? 이 친구들. 이게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이 친구, 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 심볼이 지금 딱 반이죠. 여기 8개가 있고, 빨간색은 여기 4마리가 있고요. 파란색이 여기 이제 4마리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 가장 에러에 민감한 심볼은 누굽니까? 딱 보시면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빨간색 녀석은 그러니까 디민 그 디스턴스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갖고 있는 그 강력한 에라 후보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초록색 녀석은 3개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파란색 친구는 어때요? 그러니까 디민 떨어져 있는 게 2마리밖에 없죠. 왜냐면 파란색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리가 디민인데 디민 거리에 그 있는 심볼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파란색 심볼을 보내면 에러가 잘 안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고요. 뭐 상식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책에 나온 노테이션을 좀 따라하면은 빨간색을 제가 이렇게 I라고 썼고, 초록색을 뭐 2번 타입이다 뭐 이렇게 썼고요. 교재에 파란색을 이제 3번 타입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이제 symbol error probability는 어떻게 되겠어요? symbol error probability는
지금 뭐 1번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1번을 보낼 확률은 어떻습니까? 그냥 랜덤하게 우리가 16분의 1의 확률로 보낸다면은 16분의 몇 마리가 있어요? 4마리가 있죠. 그렇죠? 4마리 곱하기 probability of error에,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제가 쓸까요? 이렇게 요거 빨간색을 보냈을 때 에라, 거기다가 16분의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보낼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equally likely transmission의 경우에는 어쨌든 다 16분의 1의 확률로 지금 보내기는 할 거지만 8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16분의 8 곱하기 probability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번을 보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16분의 4 probability symbol error,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번 심볼, 그렇죠? 파란색 심볼 보낼 때 error probability죠. 그래서 우리가 average symbol error probability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SEP라고 써도 이거는 이제 average SE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equally likely transmission 했을 때 평균적으로 symbol error probability가 얼마가 나오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빨간색 심볼, 그러니까 즉 1번 심볼이라고 얘기한 거, 그걸 보내면 어때요? 에러가 잘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3번 심볼 보내면 에러가 잘 생기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각각의 텀을 일단은 그 어퍼 바운드로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부터 구해 볼까요? 그러니까 1번 심볼을 보낼 때 error probability. 이것의 upper bound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probability of error인데, 빨간색 얘를 보낼 때 upper bound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당연히 어떤 뭐 4q에 2n 제로분의 dmin 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저기다가 그냥 대충 하면은 지금 이 1번 이걸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색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보냈다라고 칠게요. 얘 보냈는데, 그러면 에라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R1, R2, 그러니까 이 친구들 R1, R2가 어디 떨어질 확률이에요? 에라 확률이라는 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사실은 자, 여기 떨어질 확률이죠. 그죠? 제가 색칠한 그 파트. 그러니까 요 지금 스퀘어 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 에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결국 이렇게 생긴 가우시안을 이렇게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무슨 그 유령같이 이렇게 생긴 뭐 그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볼록한 거, 그거를 피크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피크를 요 자리 이 1번 심볼 자리에다가 이 피크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볼록한 거 그거의 옆에를 잘랐을 때의 그 부피,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하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퍼 바운드를 어떻게 구하냐면 페어와이즈 에러 프로버빌티로 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1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그 에러 캔디데이트는 얘하고 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두 개만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랑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생각했을 때 pairwise error probability는 Q 펑션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색깔 다르게 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 i번하고 또 위에 있는 이 강력한 에러 캔디데이트 생각했을 때 이 위로 떨어질 확률, 그러면은 또 그게 Q 펑션이죠. 그리고 여기가 또 Q 펑션이고 또 여기가 또 Q 펑션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 색칠이 되죠. 근데 보면은 양쪽 사이드에 지금 두 번 더블 카운팅 된 게 있죠. 그 귀퉁이에.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더블 카운팅 됐다라고 치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inequality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for q죠, 그죠? 그러니까 q 펑션이 네 마리 있으니까. 그다음에 dmin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 dmin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다른 것도 한번 구해 볼까요? dmin 그러니까 probability of error의 2번 심볼을 보냈을 때 2번이 누구였냐면 지금 뭐 그림도 좀 삐뚤삐뚤한데 어쨌든 뭐 자, 그러면 2번이 누구였냐면 2번이 이 친구였죠, 그렇죠? 예, 이 친구. 예, 뭐 사실 아무거나 해도 되긴 하는데 8개 중에 아무거나 잡아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초록색 이 2번이라는 녀석을 보냈을 때 이제 에러가 날 확률이라는 거는 R1, R2가 어디에 떨어질 확률이냐면 디시전 바운더리 일단 그려놓고요. 일단 그려놓고 어디에 떨어질 확률이에요? 여기, 여기,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떨어질 확률이죠, 그렇죠? 제가 칠한 부분에 떨어지면은 에러가 생기겠죠. 어쨌든 뭐 다른 심볼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내릴 테니까. 이 그림이 엉망이에요. 이 센터에 와야 되는데 그림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2번이라는 이 친구를 보냈을 때 이 probability of error는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3Q겠죠, 그렇죠? 3Q에 이거보다는 뭐 작거나 같겠다 이렇게 이제 뭐 당연히 되겠죠. 왜 되냐면은 지금 이 빨간색 부분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페어와이즈 에러 프로버빌리티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개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페어와이즈 에러 프로버빌리티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후보를 누구를 하냐면은 강력한 에러 캔디데이트는 사실은 누구예요? 지금 이 친구하고 그리고 요 바로 밑에 있는 친구 얘랑 그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얘, 그렇죠? 얘네들이죠, 그렇죠? 얘네들만 있는 어떤 컨스텔레이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만 있는 거. 그래서 얘랑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색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얘네 두 개만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떨어질 확률 그게 1Q죠, 그죠? Q 디민이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 심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캔디데이시 뭐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서 이제 페어와이즈 페어만 생각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여기일 거고 지금 에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일 때 이제 이쪽으로 떨어질 확률, 그렇죠? R1, R2가 그게 또 1Q죠. 그리고 이제 또 1Q 하니까 3Q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두 부분이 오버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비슷하게 이것까지 가르치면 좀 여러분들이 넘겨버릴 것 같아서 이거는 안 가르치고 3를 해보면은 이건 2Q가 되겠죠. 보나마나. 자, 그래서 우리가 어퍼 바운드는 다 구했어요. 그래서 어퍼 바운드를 이렇게 적당히 대입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익젝트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뭘로 할까요? 하나 뭐 다시 그리죠. 그러니까 3로 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QAM의 Symbol Error Probability를 보고 있는데 3 가지고 하면은 3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친구인데 이 녀석의 가장 강력한 에러 캔디데이트는 어떤 녀석이냐면 이 친구하고 그러니까 디민
만큼 떨어진 녀석이 얘하고 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둘밖에 없어서 이제 2Q 가지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 파란색을 보냈을 때 에러가 될 확률은 사실 뭐 여기 이렇게 지금 16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예, 16개 16QAM을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16QAM.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6QAM, 그러니까 64QAM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LTE나 뭐 와이파이를 지금 쓰고 계신다면 아니면 지금 유튜브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만약 보신다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와이파이 서비스나 LTE 서비스를 받고 있는 5G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은 이 비디오를 보면서 사실 그 여러분들의 휴대폰이 이제 계속 QAM 디모듈레이션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저 파란색 저 심볼을 보냈을 때 결국은 다 그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에러 확률이 그러니까 파란색을 보냈을 때 에러 확률은 여기 떨어질 확률이죠. R1, R2가 여기 떨어질 확률인데 보시다시피 이 여기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2Q로 잡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probability of error에 이걸 3타입이라고 하면은 3타입을 보냈을 때의 에러를 이제 2Q로 이제 approximation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exact한 거는 못 구하냐? exact한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일단 2Q로 이렇게 구해놔요. 구해난 다음에 오버랩된 걸 빼주면 되겠죠. 근데 오버랩되는 걸 뺄 때 우리가 QPSK 구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기 오버랩되는 영역이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에러가 그러니까 인페이스 파트에서 쉽게 말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우시안이 이렇게 있는데 인페이스 파트에서 이쪽으로 나갈 확률, 그 다음에 쿼드러처 파트에서 이쪽으로 나갈 확률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Q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Q 스퀘어에 DN0에 D민 하면은 그러니까 두 번 색칠한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빼줄 수 있어요. 그래서 Q 스퀘어만 빼주면 됩니다. 뭐 비슷하게 뭐 저기 겹친 영역을 제가 적당히 빼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 교재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교재까지 볼 거 없고 다시 할까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그리면 딱 보면 그냥 바로 나올 텐데 이제 이렇게 해서 자 16QAM인데 자 뭐 초록색으로 했나? 파란 아니다 빨간색으로 했나? 이 친구 원.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probability of error에 자 1번 타입이다. 이거 1번 타입이에요. 1번 타입이면 자 이 녀석을 보냈을 때 symbol error rate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4Q 귀찮아서 그냥 소문자로 Q로 이렇게 쓸게요. 루트 2n제로 또 어쩌고저쩌고 쓰기 싫어서 4Q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4Q 스퀘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버랩 되는 게 네 귀퉁이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리시면 뭐 뻔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4Q 하면은 여러분들이 4Q로 계산을 하면은 그 네 귀퉁이 쪽에서 색칠을 두 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빼줘야 되니까 네 번 빼주면 되겠죠. Q 스퀘어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우리가 exact한 16QAM에서 exact한 symbol error probability를 AWGN 채널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symbol error rate를 뭐 그려보면 symbol error probability 뭐 SEP라고 해도 좋고 SER이라고 해도 좋은데 EB over and not DB로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플롯이 나오고 그러니까 EB over and zero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빨리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N0가 뭔지는 아시죠? N0는 지금 그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분의 N0가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이렇게 10 to the minus 1, 10 to the minus 2, 10 to the minus 3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쭉 커가지고 뭐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M이 64, 그 다음에 M이 여기 4인 게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아요? 당연히 M이 4인 게 더 좋다. M이 그럼 64인 거는 왜 안 좋냐? M이 64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 레이스는 빨라지지만 데이터 레이스는 커지지만 그 점이 너무 많이 찍히죠. 그러니까 고정된 EB 상황에서는 점이 너무 패킹돼 있어가지고 노이즈가 조금만 있어도 이제 에러가 나요. 그래서 저렇게 에러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그 디민을 크게 해줘야 되는데 디민을 크게 해주려면 그만큼 우리가 파워를 때려 넣어야죠. 그러니까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뭐예요? 전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데이터 속도를 빨리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부정확한 걸 그냥 받아들이던지 할 수 없죠. 뭐 그냥 에러 많이 생겨도 뭐 에러 모르겠다 난 그냥 쓸련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귀에서 그냥 참고 쓰던지 만약 이게 음성 통화라면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만약에 우리가 MRE로 배운 게 사실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64 그러니까 QAM 패밀리하고 PSK 패밀리를 배운 거죠. 그죠? 그러면 64 QAM을 쓰는 게 좋냐? 64 PSK를 쓰는 게 좋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뭘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의 뭐 어차피 속도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데이터 속도는 비트레이트는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비트레이트는 둘 다 TS분의 로그 베이스 2의 64 이렇게 되는 거고요. 64면은 이게 몇 승인가요? 6승 그죠? 6승이죠. 그러니까 이게 TS분의 6 BPS죠. 그죠? 그러니까 한 심볼을 보낼 때 64 QAM은 6비트를 한꺼번에 이제 보내는 그런 모듈레이션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정확도를 봐야 되니까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친구랑 64 QAM이랑 64 PSK에 대해서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뭐 그걸 유도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했던 뭐 Q 펑션이 어쩌고 저쩌고 그나마 뭐 PSK는 64 PSK의 경우에 우리가 exact한 포뮬러를 유도를 못했었죠. 어퍼 바운드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고 64 QAM은 점이 하도 많이 찍혀가지고 이거 하려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유도한 거는 16에 대해서 했지만 64는 점이 64개 찍히니까 뭐 거의 헬이겠죠. 제대로 유도를 하려면. 근데 그냥 뭐 간단하게 비교를 하려면 보통 어떻게 비교를 해요? SEP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은 맞는 거죠. SEP는 사실은 D민에 대해서 감소함수죠, 그렇죠? 물론 뭐 D민에 있는 다른 에러 캔디데이트 심볼이 몇 개 있냐, 그거에도 디펜던시가 있는데 사실상 뭐 대략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D민에 대해서 감소함수다. 그러면 결국은 두 모듈레이션을 비교하려면 D민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ES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지금 뭐 M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ES를 고정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EB를 고정했다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M이 고정된 상태니까요. 그러면 ES 고정된 상태에서 D민을 서로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은 누가 이기냐? 압도적으로 QAM이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페이즈의 정보가 실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헤런트 디텍션을 해야 되는 거고 코헤런트 디텍션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D민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D민이 누가 커요? QAM이 더 커요. 그래서 PSK 안 쓰고 와이파이든 LTE든 이런 데서 QAM을 사용을 하는 거죠. 11.1 섹션의 엔트로피 보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11장에서 다룰 내용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시어리 하고요. 그러니까 정보 이론하고 인포메이션 시어리
정보 이론하고 보호 이론입니다. 코딩 티어리. 근데 뭐 요새 코딩을 하도 컴퓨터 코딩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제 원래 코딩 티어리는 에러 커렉션 코드를 의미하는 건데 어찌 됐건 우리가 이제 다룰 거는 에러 커렉션 코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다룰 겁니다. 정보 이론이죠. 그래서 이 정보 이론은 특히나 사실은 뭐 이론이라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 누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고 누가 어떤 컨트리뷰션 했고. 근데 이제 이 정보 이론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인포메이션 시어리는 어떤 사람 혼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셰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클로드 셰넌. 클로드 셰넌이라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고, 근데 클로드 셰넌 할아버지가 1948년에 랜드마크 페이퍼를 냅니다. 그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이렇게 통신의 수학적인 이론. 벌써 그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은 이런 논문을 내서 그냥 아예 그 논문이 거의 뭐 책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데 그냥 인터넷에 그냥 풀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다운해서 보면 되는데 저는 뭐 보다 포기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니게 어렵고 근데 뭐 보셔도 된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셰넌 할아버지가 혼자 처음부터 뭐 만들고 그냥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못한 것들이 있죠. 몇 가지 증명들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좀 건드려 놓긴 했는데 사실은 뭐 후대 사람들이 한 건 사실 그렇게 많진 않고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디 계셨었냐면 그 고등과학원 있잖아요. 예전에 뭐 2차 대전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독일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망명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다 데리고 왔는데 아인슈타인도 데리고 오고 막 폰 노이만도 뭐 인류 최고의 천재라는 그 폰 노이만도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던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인데 어쨌든 같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폰 노이만한테 자기가 이제 뭔가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라고 이제 폰 노이만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폰 노이만이 이렇게 폰 노이만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그분 있잖아요. 뭐 컴퓨터 구조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뭐 CPU가 있고 뭐 이렇게 메모리 옆에 있고 뭐 이런 거 하신 분. 그다음에 뭐 유명한 거 많죠. 뭐 그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에피소드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뭐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해가지고 폰 노이만 뭐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엔트로피에 대해서 엔트로피는 사실 연력학 제2법칙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폰 노이만이 네가 한 거는 이거는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엔트로피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고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갖다 붙여라.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게 연력학 제2법칙하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배웠죠 물리학 시간에. 그래서 일반 물리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 방이 지저분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는 이제 다 배우셨을 텐데 사실은 그거랑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랑 상관 있는 줄 알고 연력학 제2법칙이랑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제대로 나온 결과는 없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역사적인 거고 그래서 인포메이션 티어리는 그러니까 대학원 가면은 제대로 배워요. 정보 이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상에서 인포메이션 티어리 렉처라고 치면은 아마 렉처가 뭐 몇 개 나올 거고요. 코딩 티어리는 그냥 코딩 티어리라고 쓰던지 아니면 뭐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치면 이것도 이제 대학원에서 보통 이제 통신이나 신호처리 전공자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뭐 두 학기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보통 대학원에서 다 커버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냥 학부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그냥 소개를 보통 합니다. 예, 그래서 저만 소개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가볍게 예, 쉬운 내용들만 예,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셰넌 할아버지가 이제 그 궁금해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퀀티파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정보가 작다, 정보가 굉장히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exact한 정보의 양이 얼마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일은 해가 뜬다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 경우에는 전혀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를 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no information이 전달된 겁니다. 전혀 아무런. 그러면은 그게 왜 no information이냐, 내일 해가 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게 왜 no information이냐 하면은, 그거는 확률이 1이죠. 그렇죠? 어차피 내일 해가 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이 1인 거는 정보량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게 뭐냐면, 셰넌이 이제 이런 걸 제안을 하죠. 그래서 어떤 확률 P가 있고, 물론 이제 이건 확률이니까 0부터 1 사이겠죠? 예, 1 사이인데, 어떠한 이벤트가 어떤 P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의 정보량, 그 사건의 정보량을 이렇게 하자. 예, 그래서 이 그래프에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뭘 그린 거냐면 로그 베이스 2의 P분의 1로 잡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셰넌이. 예. 왜냐하면은 확률이 아주 작은 거, 어떤 사람이 뭐 그렇죠? 뭐 로또 번호 같은 거를 여러분들 뭐 꿈에 뭐 누가 찾아와서 이걸 딱 가르쳐 줬다. 그래서 정보량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정보량이 큰 게 돈을 많이 따서 정보량이 크다라는 게 아니고 그 확률, 그렇죠? 예. 로또의 그 확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exact하게 여러분들한테 줬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인포메이션이 엄청난 거고, 사실 0에 가까우면 인피니티에 정보량이 있다라고 셰넌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1이 되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작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매저하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셰넌입니다. 자, 물론 이제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해서도 엔트로피를 정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레이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대학원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서는 그냥 학부에서는 사실 이것까지밖에 안 배워요.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을,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그러니까 PMF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것의 PMF를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보면요. P의 뭐 xi.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discrete random variable, 그러니까 discrete random variable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합시다.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러니까 이게 지금 probability의 어떤 random variable x가 어떤 xi일 확률. 그래서 이거를 좀 노테이션이 너무 복잡하니까, 오른쪽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왼쪽처럼 그냥 쓸게요. 자, 그렇게 쓰기로 했을 때 우리가 뭘 정의하냐면은 그 random variable x가 가지고 있는 그 average information의 양을 우리가 뭘로 정의하냐면 x의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x의 random variable x의 엔트로피,
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i는 1부터 뭐 여긴 m까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여기 i가 이제 1부터 m까지가 가능한 거죠. 까지 가능한 거고 여기서 p xi의 로그 베이스 2의 pxi 분의 1 이것을 우리가 x 엔트로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들한테 랜덤 베리어블 x가 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놀라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정보를 받느냐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받는 정보량은 이만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만큼의 정보량을 받는데 실제로 이 각각의 그 XI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이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요만큼의 정보를 평균적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엔트로피의 의미는 해석을 하실 때 average information 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average uncertainty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average surprise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너무 자 example 11-1 한번 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간단한 discrete random variable이 뭐예요?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죠.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 그게 이제 x가 있는데, 그러니까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1 또는 0이고 1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1일 확률이 p죠. 요걸 파라미터 p라고 하고 0일 확률이 1-p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이걸 우리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은 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 봅시다.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엔트로피를 구해 보면 이게 이제 동전 던지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을 이제 앞면으로 그냥 편하게 앞면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0을 뒷면이라고 생각할게요. 동전 던지기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근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어쨌든 숫자로 매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숫자로 매핑하는 그 함수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지 앞면 뒷면 이야기는 사실은 랜덤 베리어블이면 반드시 숫자로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죠. 자 어찌됐건 그러면 이 hx 즉 x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됩니까? p의 로그 베이스 2 p분의 1 더하기 1-p의 로그 베이스 2의 1-p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물론 뭐 p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면 안 되는데 그렇죠? 마이너스죠. 1-p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한번 그려보면 p에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p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h of x입니다. 이게 이제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함수를 우리가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엔트로피 이 함수를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별게 아니라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엔트로피.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hx 대신에 그냥 hp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p가 이제 파라미터니까. 그래서 이거 그려보면 어차피 0부터 1 사이의 변화니까요. p라는 파라미터는 그죠? 이게 앞면 나올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2분의 1일 때 정확히 피크가 되면서 1이 나와요. 그려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그린 거예요. 이거 그렸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재밌죠. 그렇죠? 왜 재밌냐면 자, 1인 P가 1인 동전이 있어요. 이 동전은 뭡니까? P가 1이다. P가 1인 동전이 있다. P가 1인 동전. 이거 뭐예요? 이거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전이죠. 그러니까 왜 영화 주인공이 이렇게 멋부릴 때 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뭐 그죠? 앞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둘 다 앞인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 P가 1인 동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P가 1인 동전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떤 사람이 P가 1인 동전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동전 던졌는데 안면 나왔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정보를 얼마 받는 겁니까? 전혀 받는 게 없죠. 그죠? 어차피 안면인 거 알고 있는데 무슨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게 P가 0일 때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맨날 뒷면만 나오는 동전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P 값을 아는 순간에 사실은 그 사람이 동전 던져가지고 나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은 그 결과에 놀라지 않죠. 그죠? 서프라이즈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average surprise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average information이라는 말이 있고 average uncertainty라는 얘기가 있고 average 그렇죠? surprise and uncertainty information 뭐 이게 세 가지를 막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uncertainty, 그러니까 information, surprise 이거를 이제 막 혼용해서 쓰는데 surprise는 듣는 사람 입장이죠. 물론 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얼마나 놀래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uncertainty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맨날 앞면만 나오는 동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앞면만 가진 동전을 내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P가 1이라는 것도 아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동전을 던져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궁금한 정도예요. uncertainty라는 게 이게 certain하는 게 확실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uncertainty라는 게 뭔가 불확실성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uncertainty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나한테 주기 전에 어떤 uncertainty가 그러니까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uncertainty를 해소해 주는 건데 처음부터 uncertain하지가 않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보를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uncertainty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은 그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정보를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받는 그 결과를 받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말들을 이렇게 막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고 근데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2분의 1일 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0.5인 그런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트로피 값이 얼마가 되냐면 정확하게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즉 페어 코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어스드 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페어 코인이잖아요. 반반 정확하게 나오는 그러한 인포메이션 소스가 진정한 원비트 인포메이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동전이 찌그러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면이 더 많이 나와. 앞면이 한 70%가 나오는 동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뒷면은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소스가 있다. 그러면은 걔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친구는 나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더라도 원비트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충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죠? 앞면이 70% 나오면 대충 앞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원비트 인포메이션이 아닌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주는 average 인포메이션이 얼마냐? 그럼 여기다가 0.7을 대입해가지고 다다다다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 값,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값이 바로 어떤 70%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던졌을 때 그 결과를 한번 누군가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얻는 정보량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다.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example 하나만. example 11-2. 그래서 어떤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해놓고서 제가 그냥 ABC라고 적어놨군요. 그냥 뭐 숫자로 매핑 된다라고 치고요. ABC. 오히려 뭐 가르치기가 좀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A 또는 B 또는 C가 나오는데 X가 A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B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C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자, 이럴 때 X의 엔트로피를 구하시오 하는 건데요. 이건 그냥 뭐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5-2에 2분의 1. 습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버릇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르게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로그 베이스 2에 4분의 1에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베이스 2에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뭔지 제가 이제 다 유도를 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단위를 이게 bits per symbol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 하나하나를 지금 심볼로 봐서 그래요. 여기 A 또는 B 또는 C 요거 하나를, 그러니까 이거 하나 X라는 지금 뭐 주사위는 아니고 셋 중에 하나를 이제 어떤 이런 이벤트를 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셋 중에 하나 A냐 B냐 C냐를 나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할 때의 대충 확률은 랜덤한데 B를 4분의 1의 확률로 하고, 이거 저 뭐 틀렸죠? 어쩐지 확률을 합하는데 1이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여기가 4분의 1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나머지 계산은 뭐 맞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번 결과를 이야기해 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정보를 받느냐, 1.5비트의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셋 중에 하나의 이게 어떤 three-way communication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세 개 중에 하나를 받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받았을 때 정보가 average information 양이 가장 크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유니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확률일 때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average information의 양이 이게 되는 거고, 사실은 2분의 3은 이거보다 작아요. 2분의 3이 이거보다 작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A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스들은 A가 만약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거 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A가 2배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는 소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받아봐야 어차피 A인지 처음부터 약간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내봐도,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한 번 받을 때 사실은 몇 비트의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은 로그 베이스 2의 3만큼의 비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비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더 작은 숫자만큼 받는다라는 걸 직접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셰넌이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놓고 ABC에 제가 숫자를 적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100, 200, 뭐 C가 300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근데 그렇더라도 엔트로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X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랑, X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돼요? A, B, C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은 그 평균이 달라지죠. 분산도 다 달라지고. 근데 이 엔트로피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분포가 중요한 거예요. 분포가. 즉 이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확률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몇 분의 1이고 어디가 몇 분의 1이고 그게 중요한 거지. A, B, C 숫자 자체가 100, 200, 300이던 뭐 10,000, 20,000, 뭐 40,000이던 이거는 엔트로피하고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ABC의 숫자를 뭘 대입하든지 간에 그거하고는 average information하고는 무관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